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신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은 다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당신 그 가족들은 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영역, 특정한 목표, 특정한 영역, 특정한 경지에서 그거만큼이라도 남들보다 잘해내는 내 모습을 가지고 싶다. 그런 내 인생의 결과적 목표를 가지고 싶다. 거기다 엄청난 집착과 강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걸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단순한 등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인 채로 어떻게 혼자 인생을 살거나 누군가와 관계하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가수가 되는 걸 수도 있고 특정한 몸매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실력을 갖추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을 겪고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뭐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다 보면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자신의 슬픔을 나누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또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구, 연인, 가족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잠깐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거나 답정너 받거나 격려를 받으면 아 누군가를 만나면서 함께 의지하며 사니까 내 힘듦이 반이 되는구나 내 슬픔이 반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건 일시적일 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답정너를 해주고 격려, 위로, 공감을 해줘도 이 문제,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이 관계에 있지 않아. 그냥 닥치고 자기가 그런 잘난 사람이 되고 자기가 그런 잘 나가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등식을 이번 기회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역에서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슬픔은 나누면 최소한 4배가 됩니다. 4배. 이건 공식이에요. 슬픔과 괴로움, 힘든 고통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최소가 4배가 돼요. 4배. 당신이 혼자 슬픈 게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 생각했을 땐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함께하는 사람과 이 슬픔을 나누면 둘이서 슬픔을 반반씩 나누니까 0.5, 0.5가 되어서 나만이라도 0.5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슬픔은 당신이 가지는 순간 누군가 나누는 순간 그 사람도 1, 일단 나도 1이 돼요. 무조건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슬픔은 누군가와 함께 같은 전염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슬픔은 여기서 저기로 이동되거나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 내가 쇠즈를 좋아하는 쇠질의 헬창의 인생을 나누면 반이 되나요? 최소 2배가 되죠. 나도 하고 걔도 해. 나도 힙합하고 얘도 힙합해. 2배가 되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 2배가 되죠. 이거 빼박이잖아. 힙합을 나누는 건 2배가 되는데 슬픔을 나누면 반이 돼? 그런 게 어딨어. 최소 2배야. 힙합이고 슬픔이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전부 다 밈이고 기생체 현상이기 때문에 힙합을 전파한 것처럼 슬픔도 슬픔이란 감정의 현상의 체계를 전파하고 밈한 거기 때문에 슬픔도 최소한 나누면 2배가 된다. 근데 왜 최소한 4배가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 밈은 일반적인 밈과 다른 형태죠. 예를 들어갖고 되게 재밌어 누가. 어좀 되게 신기하고 좋고 멋지고 이런 것들은 뭘 하고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레깅스만 입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막 근데 몸매가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그 여자하고 당신하고 무슨 사이 아니라도 어떻게 돼요?
유비님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여지만 이게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남자도 보면 그냥 뭐야 하고 봤다가 거의 몰입이 되잖아요.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건 미임의 기생체 현상에서 아주 깊고 견고하고 탄탄한 애정적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재밌고 맛있고 신나고 이런 것들은 굳이 그걸 나한테 전파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강도, 기간, 방향면에서 아주 튼튼한 관계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건 다르죠. 누가 힘든 얘기하고 지랄 맞고 뭐 화내고 이런 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아닌데 거기에 오래 몰입을 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람의 그런 부정적 감정의 기생체를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안 받을 거래요. 왜냐 내가 왜 들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꾸는 저 아세요?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좋은 걸 줘도 모르는 사람이 주면 누구세요? 이럴 판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빵인데 드셔보세요. 이래도 왜 주세요? 누가 좋은 거 줘도 그럴 판인데 듣기 싫고 피곤하고 힘든 걸 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주면 그걸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슬픔처럼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건 누군가가 나한테 밈을 전달해서 내가 받았다는 건 무슨 사이란 뜻이에요. 무슨 사이란 뜻이라고요. 그럼 무슨 사이 무슨 관계에서 밈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증폭이 일어나죠. 이게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돋보기로 이렇게 응집시켜서 한 점에다 햇빛을 쏘면 불 붙잖아요. 슬픔이라는 게 전달이 될 정도라면 누군가의 슬픔을 전달을 하고 전달을 받을 정도라면은 그게 그래서 일이 나도 일 저 사람들에서 합이 2가 될 정도라면 이렇게 집중과 몰입에 필요한 기간, 강도, 방향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거기에 곱하기 2라는 증폭의 트랜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가 된다? 2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슬픔을 여러분들 혼자 가지고 있을 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1이라고 쳤을 때 스스로 이 슬픔에 몰입해서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슬픔을 받아주잖아요. 대화하고 받아주고 이 감정이 소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럼 나 자신도 내 슬픔을 훨씬 더 크게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은 누군가랑 나누면 내 것도 1에서 2가 되고 저 사람한테도 2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무조건 최소한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슬픔과 불행에 중독된 관린이들은 그런 자신의 슬픔에 그리고 고통에 공감해주는 친한 친구, 연인들과 어울리면서 살면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겐 그래서 관계가 의지처, 피난처, 휴식처가 아니고요. 술집이에요. 술집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하게 불행 호르몬, 불행의 감정 물질에 중독되는 상태로 갈 뿐이라 이거죠. 근데 이 관린이들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안에 불행이란 감정이 일이 생겼다고 치면 이 감정을 누군가를 통해서 해소시켜서 배출하면 이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누군가한테 배출하고 배설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쌓이며 그래서 오늘 내가 슬픈 게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얘기 붙들고 누구한테 얘기해주면 오늘 이 일이 사라지거나 최소한 반으로 줄어드는데 친구란 인간들이 연인이란 인간들이 가족이란 인간들이 내 이런 얘기를 안 받아줘. 너무 섭섭해. 그래서 나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오늘 일, 내일 일, 모레 일, 글피 일 이러면서 이게
계속 삼시세끼를 먹는데 똥을 못 누면서 4일, 5일, 일주일, 10일, 보름 이렇게 이 불행의 감정이 스트레스가 돼서 마음속에 숙변으로 쌓인다고 느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인으로서 만났든 아니면 뭐 카운셀러나 아니면 어떤 뭐 정신과 전문의 상담의로서 만났든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형태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막 하다가 뭐 답정너를 치료라고 막 이런 거짓말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면서 빨아주는 거. 이쪽 사람은 그게 이러면 치유된다고 믿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이거 받아줬다고 쳐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이라고 쳐봅시다. 일주일에 2번씩 고정적인 날짜, 고정적인 요일, 고정적인 시간에 상담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줬다고 쳐봐요. 근데 뭐 이 의사가 2주나 3주 정도 뭐 휴가라든가 다른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그거를 상담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불안적인 감정에 빠집니다. 정말 안달복달하고요. 엄청 불안해하고요. 계속 병원에 전화가서 언제쯤 의사 선생님 휴가 갔다 돌아오시냐, 혹시 급하게 연락할 때는 없느냐, 이거 엄청 찾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하고요. 그래서 2, 3주 정도 있다 만났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 안쓰럽다 못해 가슴이 진짜 짠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랫동안 밥을 굶었다가 2, 3주 만에 밥을 먹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죠. 그것처럼 2, 3주 동안 있었던 그 자기 힘든 얘기 있잖아요. 그걸 진짜 그렇게 꺼내요. 어느 정도로 꺼내는 줄 아세요?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을 봐요. 이렇게. 계속 40분밖에 안 남는다. 얘기할 게 되게 너무 많은데 진짜 내가 요즘 어떤 일을 쓰고 얘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감정으로 얘기해요. 그런 감정. 그렇게 꺼내놓는 사람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짠한 걸 넘어서 많이 여러분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전 그걸 20년 동안 봤어요. 20년 동안. 실제로 그래요. 정말 많은 수의 관리인들이 실제로 누굴 만나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생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대화고요. 그걸 하려고 맺는 게 관계예요. 이분들은. 이걸 진짜 그분들은 감정적인 고통, 무슨 암 찌꺼기를 뱉어내는 투석, 신장이 망가진 분들이 하는 투석, 거의 그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누굴 붙잡고 그걸 얘기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해받고 공감받는 게 혈액투석. 신장이 망가진 분들이 혈액투석을 해서 투석을 하지 않으면 극심한 무슨 뭐 신부정증이 오고 무슨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신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은 다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당신 그 가족들은 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생 모아야 되냐? 그냥 이거 평생 돌아가면서 투석해줘야 돼. 자기 이렇게 혈에 꼽아갖고 이렇게 수혈해주면서 자기 피 빼갖고 이렇게 수혈해줘. 그걸 계속 받아야 돼. 근데 이걸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소용없어요. 어차피 뭐 아까 얘기한 투석이라 그랬잖아요.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혈액 투석해야 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또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인식 자체가 이게 감정적 암덩어리의 배설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못 살아요. 그거 하려고 대화하고 하는 거고, 그거 하려고 막 좋은 사람인 척 막 이렇게 막 하는 거고, 그거 하려고 누구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이게 남자로 치면 이게 여자분들 중에 되게 많은데 여자분들 중에 진짜 많거든요. 이게 남자로 치면 엄청난 수준의 섹스 중독에 걸린 남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 데이트고 뭐고 나발이고 일단 막
그냥 어떻게 섹스부터 하려고 남자들 있잖아요. 그냥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섹스만 하려고 야동 보고 섹스하고 또 만지고 계속 그거 하려는 사람 수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다만 대화이기 때문에 건전해 보일 뿐이죠. 대화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거 되게 엄청난 중독 현상이에요. 되게 위험한 현상이에요. 위험한 현상. 미친 듯이 누굴 붙잡고 자기 사연과 있었던 일과 자기 속생각과 거의 이해받고 공감받으려는 엄청난 발버둥. 그래서 그걸 계속 받아주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 사람 계속 그 사람한테도 감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자기를 계속 자기한테 집중이 벗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들고 계속 불안해하고 그 사람 붙잡고 계속 이걸 해야 되고 이게 그 사람이 그냥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서 웬만한 사람들하고 그 원만한 관계성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자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누굴 붙잡고 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 아니야.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느끼시면 내 얘기하는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가 자기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 뭐 얕은 관계, 무슨 가벼운 사이, 뭐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성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못 된다는 걸 이미 알아요. 이렇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자기를 공감해주는 그런 일부의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자기가 관계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과 너무 관계적으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천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배설적인 측면, 이 배설적인 측면만 갖고서 절대로 이걸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건 마치 계속적으로 폐질환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오는데 그리고 계속적인 신장질환, 간질환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오는데 보니까 다른 게 이유가 아니야. 담배를 너무 많이 하루에 4갑, 5갑씩 펴서 그래서 폐가 망가진 거고 하루에 소주를 4병, 5병씩 먹어서 그래서 간과 신장이 망가진 거란 말이야. 그냥 알코올성 질환, 흡연성 질환이에요. 그냥 다른 거 이유도 없어. 그냥 딱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걸 계속 이걸 약물 치료를 하고 무슨 뭐 투석을 하고 걸러내고 뭐 이래서 뭐 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환자분 저기 물론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것도 먹고 휴식도 하고 뭐 잘 하시는 건 다 필요한데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담배를 안 끊으시면 이건 정말 돌아가세요. 환자분 진짜 이 술 안 끊으면 당신 진짜 이러다 죽습니다. 이거 치료가 안 돼요. 이거 뭐 투석이고 나발이고 당신 좀 이따 간 이식해야 돼. 진짜 당신 담배 안 끊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최종적 현상을 다스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물 치료, 즉 이 관계적인 부분이라면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좋은 친구, 나만을 좋아해주는 사람, 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늘 곁에 있어주고 뭐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관계적인 어떤 따뜻한 것들. 이런 식의 이것도 치료의 효과는 있거든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당신은 치료가 안 돼.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당신이 느끼는 이 오염, 이 고통과 불행의 오염 물질, 좀 씻어내야 되는 오염 물질이 일반인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많아. 뭐 일반 사람들도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뭐 좌절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쩌다 한 번씩 생기고 그게 뭐 어떻게 좀 다독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뭐 술도 한잔 먹고 위로도 좀 하고 재미있게 놀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격려하는 모습 보여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러면 얼추 용기 얻고 기운 얻고 다시 이렇게 마음 잘 추스려요. 왜냐하면 고통이 늘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막 미칠 듯한 막 산더미 같은 막 쓰나미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그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동료 사이로 지내보니 여전히 힘들어. 씨발 이거 뭐 해보면 뭐 하냐? 이게 효과가 있냐? 소용이 있냐? 난 여전히 사는 게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뭐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 게 없고 사랑 보낸 게 없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챙기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치유가 안 되냐 이거죠. 왜 치유가 안 되냐. 왜 치유가 안 되냐. 워낙 오염 물질이 매일 끊임없이 엄청난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관계성, 사랑, 격려, 응원, 따뜻한 말, 챙김 이런 거는 거기에 똥물에 던지는 아름다운 말 몇 마디의 생수 반 컵 정도라서 희석도 안 돼. 희석도. 응?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너무 미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건네는 덕담, 위로, 칭찬, 응원, 메시지, 연락, 밥 사줌 뭐 이런 거 개뿔 뭐 큰 도움 되던가요? 응? 안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고맙긴 한데 없는 거보단 나은데 때로는 오히려 그게 더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더냐 이거죠. 백날 하면 뭐 하냐고. 그런 거 받으면 뭐 하냐고.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뭐 우리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아빠 힘내세요. 이런 거 하면 고맙긴 한데 딱히 개뿔 도움이 되냐고. 근데 왜 안 되냐? 간단하다니까. 오염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딴 시럽 몇 개 넣고 그런 시나몬 가루 몇 개 정도 뿌려갖고 이게 희석조차도 안 돼.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담배 끊으세요.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 제가 이런 천편일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 질환이 흡연성 질환이고 알코올성 질환. 그냥 병명 자체가 병의 직접적인 원인 자체가 알코올과 흡연 때문에 생겼다고. 근데 그걸 안 끊으면서 이걸 어떻게 치유를 하냐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오염 물질 그 자체를 줄이지 못하면 당신의 불행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의 바탕, 이걸 일으키는 문제의 바탕은 비합리적 사고 체계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일반 상식론에서의 표현 개념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가치관. 인생이란 무엇이고 사는 거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사회란 이렇고 이런 게 잘 사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 뼈대적 가치관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당신이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너무도 터무니없이 매일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통을 일으키는 잘못된 비합리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제가 잘이라는 이유로 한 거예요. 잘이라는 가치관이 자꾸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잘나고 잘 나가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필요와 이유에 주입되고 세뇌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일반화의 상식으로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뭐만큼은 뭐에 도달해야 된다는 구색, 수준,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대단히 잘나지 못해도 뭐만큼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그 수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냐. 그 수준도 안 되는데, 그리고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최소한 할 거면 그런 정도의 최소한 구색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비참하게 씨발 쪽팔리게 안 하면 안 했지 말이야.
그런 최소한의 구색, 기준, 사람, 잘나감 이런 걸 가지지 못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그걸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이 기준에서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본인이나 요즘 친구들 누구하고 친구 되려 하거나 연인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의 기준을 보세요. 다 무슨 생각하면서 사나? 다 이 기준에서 살잖아요. 여기서 그 누가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을 때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네가 뭐가 행복해? 이렇게 남의 간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태클이 기본적으로 온 사망에 들어온다니까요. 네가 그따구 생겨갖고 어떻게 행복하냐? 야, 네가 하는 그 꼬라지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야, 그걸 그렇게 그 정도, 야, 그 기본 구색도 못 갖추는데 그게 그 좋아? 그게 재밌어? 그게 어떻게 재밌어? 당사자가 재밌다, 행복하다는 걸 인정 자체를 안 해. 그건 재밌는 게 아니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닌 거야.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좁은 영역에서의 일정 단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형태이거나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의 기준만큼은 모자람 없이 다 가져야 된다. 이런 뾰족하게 위로 하나라도 솟거나 옆으로 다 기본적인 과락을 면한 그런 수준의 완전판 이상형, 자아형, 자기 인생의 미래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주 열심히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철학적 공부를 해서 이 기존의 가치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뭘 하고 어떻게 살아도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깨뜨리기 위해서 그럼 돈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따구 생겨갖고 그렇게 살면서 야 원룸에 살면서 무슨 화장실 요만하고 내서 막 씻는데 겨울에 막 춥고도 어떻게 행복하게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말싸움에서도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정도의 무지성, 낮은 철학적 가치의 틀을 갖고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성격이라든가 감정으로 다루면 안 되고요. 철학적 수준, 무지 이 개념으로 다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불행하다? 네,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익이 몇 점이고 대학을 어딜 나왔고 어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하든 관계없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의 태클에 막아내서 스스로가 바라는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선 이 분야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이해, 그런 지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지하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 돈 없이 어떻게 행복하냐? 이렇게 누구한테 어떻게 행복하냐? 이런 단순 무식한 영역의 공격조차도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는 철학적 뼈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두 글자로 무지인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내가 못나서 불행하다. 못 가져서 불행하다. 잘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 거기에 이유를 대지 마세요. 나의 이런 인생적 철학의 뼈대, 그런 부분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철옹성과 같은 철학적 뼈대의 이해를 가질 거다. 무지를 타파할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자명하게 스스로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진리이고 확실한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 믿든 안 믿든 이해를 하든 안 믿든 철학에서 얘기하듯이 자명하다. 스스로 이것이 올바르고 맞다는 걸 드러낸다.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맞다. 이런 느끼는 정도의 이해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가져왔던 알코올 중독 수준의 불황 중독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의 자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할 때 행복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자기 인생의 자주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행복하고 싶을 때 그게 뭐가 행복이야? 넌 불행하는 거 아니야? 넌 못 살고 있는 거야? 넌 좀 불행한 거야? 그런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지적질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없다면, 나를 지켜줄 수 없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어떻게 불행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나를 믿고 무슨 시크릿에서 심생을 일단 한심한 짓거리, 중얼중얼 거리는 진혼행위 같은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 공부, 학문 그런 지적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텍스트로서 그 뼈대를 말씀을 드렸죠.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납득 가는 걸 통해서 일단 수준이 엄청 높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네. 인간은 왜 고통스럽고 나는 지금 이렇게 왜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의 나와 나의 인생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고 내가 이게 행복인 게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지? 나는 이해를 가진다는 게 와, 엄청 수준이 높은 거구나. 이런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고선 주변에 친구들이 별 책 몇 권 읽고 유튜브에서 보고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 갖고 지적질하는 그런 말 몇 마디조차도 막아내서 나를 행복으로 불행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줄 수 없구나.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던 기존의 개념들, 용어들, 개념들 이런 걸 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희망, 의미, 성공, 나의 가치, 사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존의 상식들을 이게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가치들을 다 하나하나씩 박살 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 다시는 이런 깊은 수준의 이해를 다른 책, 강의, 뭐 사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깨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제가 심지어 이걸 아는 채로 다른 책, 영상 뭐 이런 거 누가 얘기하는 거 무슨 선사, 스님, 수행가, 깨달은 자 무슨 뭐 오만 사람 거 봐도 저걸 저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해 쉽게 할 테니까 이번에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서 모르면 질문글도 올리고 물어도 보고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해서 이해 자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는 순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고통의 인생에서 뚝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뚝뚝. 정말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요만큼 이해를 가지면 딱 정확하게 요만큼 인생의 고통이 툭툭 이렇게 딱지가 상처가 났고 딱지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그리고 엄청 뭐 여기 뒤에 가면 이게 왜 황당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해놓은 이런 체계들을 과거의 유명한 철학자, 명상가, 수행가, 종교적인 사람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해놔서 개념도 얘기해놓고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리즈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현대 정신건강의학에서 얘기하는 비합리적 사고체계를 합리적 사고체계를 고치는 게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물어봐. 이해를 못하네. 또 얘기해. 또 이해를 못하네. 얘기하다가 이해됐어.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치료. 그럼 치료된 거야. 그게 이해되는 순간 그 문제적인 습관이라든가 경향성이 줄어들고 고통이 줄어들고 해결이 일어나. 이해가 되는 순간 해결이 일어나. 그 체계는 수행 체계든 현대 정신건강의학 치료 체계든 똑같아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뭐를 하는데 인생의 고민이 안 떨어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강의 시리즈 진행했을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철학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너무 본질과 먼 그러니까 이론을 위한 이론 학문을 위한 강의 뭐 이런 건데 난 좀 당장 괴롭고 뭐 당장 대인관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순수한 공부의 동기부여로 삼으셔서 확실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그 이해를 한 부분만큼은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게 된다. 얼마나 좋냐고. 그렇죠?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